안녕하세요. 혹시 어젯밤에도 알람 끄면서 딱 5분만 더 자고 싶다 하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? 우리를 이렇게 잠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힘은 대체 뭘까요?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건데요. 수면의 과학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영어 지문을 같이 분석해 볼 겁니다. 우리 뇌 속에 숨어 있는 수면 스위치, 아데노신과 수면 비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죠. 사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시간은 늘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잠자는 시간만 줄여도 진짜 많은 걸 할 텐데 이런 생각 우리 한 번쯤은 다 해봤죠. 그런데도 우리 몸은 왜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잠을 자라고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지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과학적 해답을 들려줄 겁니다. 자, 좋습니다. 어떤 글이든 마찬가지지만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숲 전체를 먼저 보는 거예요.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 그 핵심 문장부터 바로 공략해 보겠습니다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를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.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는 동안 뇌에서는 아데노신이라는 일종의 피로 물질이 마치 배터리가 달듯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. 그러다 이 아데노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득 차면 뇌가 이제 그만 충전해야 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. 그게 바로 졸음입니다. 그리고 이 아데노신을 다시 싹 청소하고 초기화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잠이라는 거고요. 이 지문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네, 이걸 우리말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문장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? 바로 아데노신입니다. 우리 몸이 알아서 만들어내는 천연 수면 유도 물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이 핵심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이제 문장 속으로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. 문장 속 숨은 의미 찾기. 방금 우리가 이해한 이 과학적 사실을 영어 문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? 이제부터는 이 글의 저자가 어떤 문법적 장치들을 사용해서 아데노신의 역할을 설명하는지 그 문장의 설계도를 함께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분석해볼 문장입니다. 이 문장은 아데노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. 해석을 해보면 따라서 이 문자 아데노신은 당신의 몸이 놓친 수면을 추적하고 또 필요할 때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 문장 안에 아주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두 개나 숨어 있어요. 한번 찾아볼까요? 이 문장의 핵심은 바로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.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개념이죠.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. the thing which를 한 단어로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. 이 문장에서도 what your body uses는 당신의 몸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maybe 뒤에 보어 역할도 하고 동시에 uses의 목적어 역할도 하는 아주 똑똑한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죠. 이 what 덕분에 아데노신이 단순히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뉘앙스가 확 살아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when needed입니다. 필요할 때라는 뜻이죠. 원래 문장은 when sleep is needed 였을 텐데 굳이 길게 쓰지 않고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해서 이렇게 확 줄여버린 거죠. 이런 분사구문을 쓰면 문장이 훨씬 간결해지고 속도감이 붙어요.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이런 느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정리해볼까요? 이 문장 하나에 관계대명사 what절, 분사구문, 그리고 또 하나 to keep track of와 to trigger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란히 오는 병렬 구조까지 이런 고급 문법 장치들을 아주 정교하게 사용해서 아데노신의 두 가지 핵심 기능, 즉 부족한 잠을 기록하는 기능과 필요할 때 잠을 유발하는 기능을 정말 압축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. 정말 잘 쓴 문장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핵심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더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조금은 섬뜩한 개념인 수면빛, 슬립댓이 등장합니다. 단어부터가 심상치 않죠? 빛이라니. 문장을 보면 아데노신의 축적은 당신이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수면 빚을 쌓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여기서 문법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
바로 간접 의문문의 어순입니다. Why you build up 이 순서를 잘 보세요. 만약 시험에서 이걸 Why do you build up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순서로 바꿔놓으면 그건 바로 오답이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이건 진짜 질문이 아니라 explain이라는 동사의 목적어, 즉 뭐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의문사, 주어, 동사 이 순서를 지켜줘야 합니다. 결국 이 문장은 why로 시작하는 이 명사절을 통해서 아데노신 축적이라는 원인이 어떻게 수면빛 발생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인과관계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. 문장 구조 자체가 과학적인 논리를 담고 있는 셈이죠. 그리고 뒤에 붙은 that you must make up은 a sleep that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죠. 그냥 빚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빚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이제 문장 구조라는 뼈대를 세웠으니 이번엔 그 위에 살을 붙여볼까요? 이 지문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단어들을 정복해보겠습니다. 저자가 이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왜 하필 이 단어들을 선택했는지 그 미묘한 뉘앙스까지 같이 한번 느껴보시죠. 첫 번째 단어, accumulation, 축적입니다. 이 단어는 그냥 모이는 gathering이나 collection과는 느낌이 좀 달라요. 마치 눈이나 먼지가 계속해서 쌓여서 점점 무게감과 압박감을 더해가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. 아데노신이 바로 그렇게 쌓인다는 거죠. 반대말은 depletion, 즉 고갈입니다. 잠을 자야만 이 축적된 아데노신이 싹 고갈되는 거고요. 아데노신이 accumulation 될수록 우리는 optimal, 즉 최적의 상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. 우리 몸과 뇌가 가장 이상적인 100%의 효율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죠. 우리가 흔히 게임할 때 최적화라고 하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아데노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마치 총의 방아쇠처럼 잠을 트리거, 즉 유발하는 겁니다. cause나 initiate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강력한 느낌을 주는 단어예요. 어떤 과정이나 반응을 빵! 하고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. 아데노신이 바로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를 켜는 방아쇠인 셈입니다. 그렇게 잠이 들면 우리는 부족했던 잠, 즉 수면 빚을 메이크업, 즉 보충하고 만회해야 하는 거죠. 자, 이제 이 단어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지 않나요? 뇌에 아데노신이 어큐뮬레이션 되면 우리는 옵티멀한 상태에서 멀어지고 결국 이게 잠을 트리거해서 우리는 잠을 자면서 이 수면 빚을 메이크업해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 그려집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번 분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 지문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결국 수면 부족은 당신을 따라잡는다. 따라잡는다. 이 말 왠지 좀 섬뜩하게 들리지 않나요?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? 이 catches up with you 라는 표현의 진짜 속뜻은 바로 이겁니다. 결국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. 우리가 앞에서 수면빚, sleep debt라는 표현을 봤잖아요. 바로 그거랑 완벽하게 연결되는 거예요. 빚을 안 갚고 계속 도망 다녀도 결국 빚쟁이가 찾아오는 것처럼 잠을 안 자고 버티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, 집중력 저하, 건강 문제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나의 수면 빚은 과연 얼마나 쌓여 있을까? 이 지문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영어 문법이나 단어만이 아니죠. 바로 이 수면 빚이라는 건 절대로 무시하거나 피할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. 최고의 컨디션으로 공부하고 생활하기 위해 오늘 밤에는 쌓여있는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는 건 어떨까요? 이번 시간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